이번에 체크해 볼 사항은 교환 거래의 회계 처리와 세무 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각종 제한화 용역을 거래를 하실 때 그 물건에 대한 처음에 법인 내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취득가액이 있고 법인에서 빠져나갈 때에 생기는 양도가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있는 반면에 양도가액의 결정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일방의 취득가액은 곧 타방의 양도가액이 된다 하는 것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을 수는 있지.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매입 부대 비용이 발생되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양자 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그것을 똑같은 물건이나 다른 물건이나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제가 제공하는 물건이 있고 제가 받는 물건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물건 두 가지죠. 그러면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결정할 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는 부분이 유입가치와 유출가치입니다. 제가 유입가치, 유출가치가 무엇이냐 한 말씀드리면 내가 내어놓는 물건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받는 물건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어놓는 것은 유출가치, 내가 받는 것은 유출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현행 세법이나 기업회계에서 그 유입가치나 유출가치 중 어떤 것을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으로 채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 법인세법은 취득가액에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산의 시가로 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물건의 가치로 시가로 그 취득가액을 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제공하는 물건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하시냐? 마찬가지로 취득자산의 시가로서 유권 해석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교환으로 해서 물건을 주고 새로운 물건을 받았으니 그 교환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교환해서 내가 양도한 가액은 취득자산의 시가니까 그거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고 내가 제공한 물건에 내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장부가액을 빼서 그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반면 부가세법은 현행 법원에서 공급한 제하의 부가세 가세 표준을 결정할 때에서 공급한 제하의 시가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공한 물건의 가치, 시가, 일종의 유출가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인세법상은 유입가치를 따졌는데 부가세법은 유출가치입니다. 그 두 가지 법의 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가세법은 이 법령에 근거해서 유권 해석은 전부 동일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연관하여서요. 기업회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정했냐? 기업회계에서는 교환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기업회계는 약간 또 특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동종자산, 이종자산 뒤에 국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서로 같은 물건을 교환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어떠한 이익을 얻자고는 하는 거냐 서로 간의 사용에 대한 데에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는 볼 수 없다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교환으로 인한 차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기업회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동종자산을 서로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어떠한 그 수익을 적극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종자산 간에는 교환 차익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가격이든 받는 가격이든 가격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새로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그대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교환 차익도 인식이 되진 않겠죠. 그 대신 내가 전혀 엉뚱한 물건 간에 서로 교환을 할 때는 이때는 사용 용도가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소위 말해서 어떠한 그 교환으로 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겠다는 적극적인 활동이 개입이 됐다 해서 소위 말해서 이때는 그 가치를 교환으로 인한 차익을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물건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소위 말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것이 불명할 때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가액으로 계산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공한이니까 유출 가치를 먼저 측정을 하고 다음 그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러나 오히려 또 저것이 더 분명하거나 할 때에는 유입자산 가치로서 그 물건의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이제 일반 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국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반 회계 기준하고 그 기본 그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원칙은 취득자산의 공정가치로 유입가치로서 그것을 취득가액을 측정한다는 것인데 다만 거기에서는 조금 말을 바꿔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 아까 일반 기준에서 동종자산의 교환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은 교환 차익을 인식하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일반 기준이나 국제 기준이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법, 부가세법, 뭐 기업에게도 어떤 간에 그런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양자 간의 교환 가치를 측정해서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추가를 정산하는 거 있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취득가액, 양도가액에서 별도로 반영하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법인세, 부가세, 기업회계 각각의 이제 회계 처리를 보셨습니다만 당연히 그 양자 세 가지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당연히 세무조정을 법인세법에서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등가 교환일 경우에는 뭐 사실 차이가 없으니까 없겠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제공하는 자산, 제공받는 자산 간의 가치가 차이가 나고 일체의 현금 정산이 별도로 없었을 때는 양자 간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무 조정을 하면은 뭐 별일 없는 하는 양편 조정이 발생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세무 조정 사례는 제 교재에 그 사례가 들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